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즉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내놓은 사실상의 글로벌 전략이죠.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를 보는 인식을 담은 문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다만 그 명칭이 암시하듯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 구상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뜻을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또 다른 이유 중국과 관계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큰 숙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찾아간 시민언론 덧탐사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기자 등 덧탐사 취재진은 11월 27일 한 장관의 아파트를 찾아가 한 장관의 이름을 부르고 초인종을 누르고 우편물을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검찰을 관할하고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고소고발에 나서는 것은 과잉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덧탐사 사무실과 취재진들이 자택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이죠. 고위공직자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밝히자 미국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을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중국발 항공기가 유명 여행지가 있는 주요 도시들의 국제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었죠.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16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전원에 대해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죠.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발언 등을 일일이 공개한 것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 등을 두고 대통령실의 대응 공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 대응이 도리어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대통령의 표현은 절제와 신중함이 담겨 실무자들의 발언과는 격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